안녕하세요. 원진성형외과 의원 강진석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에 눈밑 성형 상담 오는 분들 중에 네. 지방 재배치랑 네. 하안검 둘 중에 되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일단 성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하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지만, 일단 집에서도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원장님, 그럼 집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좀 오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스마트폰에서 원진 성형외과를 검색해 주시고요. 자, 홈페이지에서 눈 성형 탭으로 들어오시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클릭을 하면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일단 저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요. 남성이고 40대, 애교살 아래로 지방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눈물고랑이 약간 생기기 시작하고요. 탄력은 있고 눈밑 주름이 거의 없는 편이고 각광대 부위에 꺼짐은 없는 편이고 다크서클도 크게 없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눈밑 지방 재배치가 나오네요. 네. 사람마다 각각 진단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자가 테스트를 통해서 적합한 수술 방법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장님한테 나온 그 눈밑 지방 재배치 그 네. 수술 어떤 수술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 그리고 하안검 수술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거든요. 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우리 눈밑을 자세히 보면 아래쪽 애교살이 있고 그 아래 조금 볼록 튀어나온 지방이 있고 그 아래 눈물 고랑 주름이 생기고 그 아래 앞광대의 꺼짐이 나이가 들수록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교살 아래쪽에 있는 이쪽 부위가 불룩 튀어나오게 된다면 지방 일부를 완전히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아래쪽으로 좀 이동시켜 주는 거죠. 위에 있는 지방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줌으로써 눈밑 고랑 주름을 조금 깊었던 걸 좀 연하게 만들 수 있고 불룩했던 부위를 좀 더 평평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아래 눈꺼풀을 뒤집어서 보이는 점막, 결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를 통해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수술 전 사진과 수술 후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의 사진인데요. 수술 전 사진을 보면은 애교살이 있고 그 아래 따로 불룩한 게 조금 보이셨죠? 그래서 그 부위의 지방을 아래쪽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애교살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고 아래쪽에 불룩했던 게 좀 더 평평하게 보이는 좀 더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안검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하안검 수술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포함하면서 처진 피부까지 개선을 해주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년층 이상에서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 지방이 돌출되고 아래쪽에 피부 늘어짐이 같이 동반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불룩했던 지방을 아래로 좀 재배치해주면 불룩한 거는 해결이 되지만 늘어진 피부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처진 피부를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제거를 해주게 되면 처진 것도 개선이 되고 불룩한 것도 개선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젊어져 보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남성분의 사진인데요. 아래쪽에 불룩한 것도 있지만 일단 늘어짐이 많이 심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배치도 하지만 처진 피부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서 펴지게 만들어줘야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고요. 수술하는 방법은 속눈썹 바로 아래쪽에 피부를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가 생길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옅어져서 크게 눈에 띄지는 않게 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이랑 그 둘 중에 좀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불룩한 거를 난 첫 번째로 개선을 해야겠다. 그리고 피부 늘어짐이 별로 없다면 당연히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 처짐이 같이 생겨서 잔주름이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주름이 심해져서 늘어짐이 생긴다면 단순하게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하안검 수술 중에서 네. 부작용으로 안검외반이라는 게 있던데 이것 때문에 좀 걱정돼서 수술하기 무섭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 안 생길 수는 없는지 궁금해요. 안검 외반은 일단 충분히 예방은 가능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집혀지는 겁니다. 안검 외반이 가장 잘 생겨지는 원인들은 첫 번째는 피부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부를 제거할 때 너무 욕심내서 피부를 많이 제거하게 되면 앞에 피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당겨지면서 눈꺼풀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지방 재배치를 할 때 유착을 충분히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만 세게 당겨서 고정을 하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도 아래쪽이 당겨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수술을 할 때 미숙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조작을 한다든지 소작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 유착이나 흉터가 심해지면서 그런 안검 외반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검 외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양각 고정이라는 방법을 시행을 하는데요. 외양각 고정이라고 하는 거는 눈꺼풀의 끝을 여기 바깥쪽에 만져지는 눈을 둘러싸는 뼈에 그 뼈막에다가 약간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아래 눈꺼풀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살짝 뒤집어도 뒤집혀지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도 잘라내게 되고 아래쪽 지방을 당겨지면서 약간 뒤집혀지는 성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눈꺼풀 끝을 바깥쪽에 고정을 해 놓는다면 뒤집혀지는 것을 조금 더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생님, 만약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네. 이미 안검 외반이 생겼어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안검 외반의 텐션 자체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 어르신들일수록 이 자체가 잘 늘어지기 때문에 외반이 잘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양각 고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근데 만약에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 외양각 고정이 되어져 있어도 뒤집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한다든지 중안면 거상을 통해서 아예 아래쪽 조직을 위로 당겨줌으로써 요 사이 거리를 좁혀줘야 뒤집혀지는 현상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었을 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 번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좀 처지고 하안검 수술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젊었을 때 지방 재배치를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재배치했던 지방이 좀 늘어져서 다시 돌출되는 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처지지 않았던 피부가 처지면서 이런 늘어짐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방 재배치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피부 처진 양만큼을 절제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하면서 또 걱정되는 게 네. 수술하면 애교살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실일까요? 애교살은 오히려 사라지지는 않고요. 애교살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속눈썹 아래쪽에 있는 눈을 둘러싸는 근육인데,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근육 자체를 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래쪽 돌출된 지방이 많아서 애교살을 덮고 있다가 지방 재배치를 해줘서 불룩했던 지방이 아래로 내려가면 덮여있던 애교살의 경계부가 좀 더 명확해지고 약간 높낮이 차이가 생기면서 오히려 애교살이 좀 더 잘 보이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술에 의해서 애교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